지금부터 하는 모자 복원 파트는 여러분, 모자 복원, 학교 복원은 뭐 지금 우리 인구와 출산과 함께 그냥 조금씩 간단한 거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질병관리사업처럼 그렇게 막 깊이 있게 구석구석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먼저 모자 복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모자 복원이 뭡니까? 라면 복원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뭐예요?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거를 복원이라 그러죠. 근데 이 복원을 전 국민한테 하는 거는 공중복원이었는데 모자 특정 대상을 정했어요. 모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자라는 거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모성과 영유아라는 말이 교과서에도 있죠. 그래서 모성 그리고 영유아 얘네들한테 건강을 업시키는 거를 모자 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모자 복원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때 모성은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성은 어느 나이대를 말하고 누구를 말하고 영유아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는 게 334페이지에 보시면 334페이지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모자 복원의 사업 대상이라는 말 있죠. 사업 대상. 자, 요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주 모자 복원의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얘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모성이라고 했어요. 모성. 자, 모성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모성이라고 합니까? 그랬을 때 모성은 어미 모자잖아요. 언제부터 엄마다?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은 비읍에 먼저 보시면 모성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줄 거세요. 임산부 들어가요. 임산부. 그래서 임산부 모성이에요. 임산부. 그럼 임산부만 모성입니까? 아니요. 임산부가 될 수 있는 여성들, 즉 쉽게 말해서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 있죠. 그 여성들을 모두 통칭해서 모성에 넣겠습니다. 그럼 이때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꼭 집어서 더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럼 기억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임산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임산부라고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임이 들어갔으니까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출산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분만하고 나서요.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6개월이 아직 안 된 여성은 뭐라고 한다? 임산부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분만 후 6개월 미만인데 시험 문제에서 분만 후 12개월 된 여성이라고 하면 임산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기억하고. 그 다음 이번에는 임산부도 모성이고요. 가임기 여성도 모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임기 여성은 어떤 나이일 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랬을 때 모자 보건법상 몇 살로 잡았다? 15에서 49세. 15에서 49세 여성을 가임기 여성이라고 잡았습니다. 되셨습니까? 얘랑 여러분들이 15가 나와서 똑같아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15에서 64세가 있었죠. 그럼 15에서 64세 이거는 뭐였어요?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였고 지금 가임기 여성은 15에서 49세 여성이 가임기라는 거 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아까 모자 복원에서 모성 했어요. 모성은 임신 중이거나 가임기 여성일 때. 그 다음에 영유아는 그럼 어떤 겁니까? 했으면 영유아는 몇 살까지를 말한다? 6세 미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하면은 6세 미만이에요. 6세 미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5세까지만 영유아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모자 복원의 대상인 것은 이랬는데 10세 남아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8세 여아 이래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영유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되셨습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업의 대상 기억하실 것.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러면 모자 복원이 왜 중요합니까? 하는 게 3번에 보시면 모자 복원 사업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 별표 하시고 별표는 하되 달달달달 외우지는 말고요. 눈도장으로 진하게 찍으시면서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자 복원 사업은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아까 제가 모성이 언제까지였어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그리고 가임기 여성을 다 통칭했어. 가임기가 범위가 넓잖아요. 15에서 49세로 넓잖아요. 그리고 영유아 들어가니까 전체 인구에서 모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에서 70% 정도로 많이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자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주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 인구의 50에서 70%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얘는 숫자를 외울 건 없지만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학교 복원 있죠. 학교 복원은 왜 중요하냐 그랬을 때 얘는 전체 인구의 얼마를 차지한다고 한다?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학교 복원은 전체 인구의 얼마를 차지한다?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25%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모자 복원은 전체의 5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구별하실 것. 그 다음에 이때 50에서 70%를 차지한다는 말은 그만큼 다른 것보다 비중이 크죠.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차지를 하니까. 그래서 미음에 보시면 영유아기 건강은 타 보건사업보다 어떻다고요? 큰 비중을 차지하죠.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디귿에 보세요. 임산부와 영유아는 질병에 취약한 집단이다. 질병에 다른 성인들보다는 취약하다. 임산부, 영유아는. 그리고 질병에 취약하니까 이거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이 죽겠죠. 그래서 다시 디귿으로 보시면 임산부와 어린이는 질병을 방치하면 사망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자 복원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렇죠. 얘들이 건강해야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또 결혼을 해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거고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자 복원은 보시면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비읍에 보시면 질병 예방 사업이 유난히 다른 대상보다는 효과적이야. 왜냐하면 영유아 이런 애들 예방접종 같은 거 하면 그 큰 감염성 질환이라든지는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사업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모자 복원에 신경을 썼을 때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구는 많이 차지하는데 기혼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해. 그럼 취업이 증가하니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주력해서 신경 써서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게 훨씬 더 모자 복원에서 중요성이 높다 하는 뜻입니다. 외우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시면서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334페이지에 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모자 복원법상 인공중절 수술이라 그랬어요. 자, 인공중절 수술은 낙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공중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외우지는 말고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인공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은 여러분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없다? 법적으로도 해도 돼요. 또는 의학적으로도 어떻다? 얘도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이런 유산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 치료를 위해서 유산하는 거다. 그래서 치료적 유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유산을 시켜도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랬을 때 기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시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나 신체 결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아기를 출산하면 이 아기한테도 유전성 질환이 갔을 거라고, 유전됐을 거라고, 그런 상황이 확실하다면 인공 중절 수술을 해도 돼 라고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놔줬어요. 합법적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인부가 매독에 감염됐어요. 매독에 감염됐어. 그럼 인부가 매독에 감염되면 어떤 문제를 줘요? 아기를 유산하거나 또는 사산하거나 또는 조산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심한 핵황달 있죠. 이런 거가 생기거나 아니면 선천성 매독 아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매독이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매독에 감염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아기한테도 갈 거잖아. 그럼 아기한테도 갔단 말이야. 그럼 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유산을 시켜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 그 다음 이번에는 티귿의 강간이나 강간 비슷한 거, 준강간에 의해서 임신이 됐어요. 자, 그럴 때는 유산을 시켜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했어. 근친에 의한 임신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때도 법적,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임신을 지속시켰을 때 엄마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든다면 엄마가 심한 심장병을 갖고 있어요. 심한 심장병. 자, 이런 심한 심장병을 갖고 있으면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심장이 더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분만하다가도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잘못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체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를 더 우선은 법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위험할 것 같으면 임신을 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인공 중절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법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되셨습니까? 외우지는 말고 이해하면서 한번 눈도장 잘 찍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임산부나 영유아들 있죠. 영유아들한테 건강진단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8번에 보시면, 8번에 기억에 보시면 임산부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강검진을 얼마마다 하냐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경조사가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번 달은 건너뛰고 다음 달에 2번을 몰아서 한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정기적인 거니까 일정한 시기마다 건강진단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 언제 하냐면 임신한 거를 알고 나서부터요. 7개월까지, 임신해서 7개월까지는 한 달에 몇 번 한다? 한 달에 한 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해요. 자, 7개월은 여러분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한다면 7개월은 몇 주가 되는 거야? 28주까지인 거죠. 즉 28주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리고 7개월 지나서 8개월, 9개월 이 두 달은 더 태아가 컸을 거 아니에요. 안에서. 그러니까 더 자주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월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자, 한 달에 2번이라는 말은 2주에 한 번 한다는 의미와 똑같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9개월까지는 한 달에 2번 갔는데 9개월 지나서 분만할 때까지는 태아가 더 많이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4번 가겠습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인부가 가는 정기건강진단 횟수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여성이 자, 28주에 모성
클리닉을 방문하였어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다음번 방문 예정일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겁니다. 자, 28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28주는 한 달은 몇 개월이지? 한 달은 4주니까 28주면 몇 개월이라는 소리예요? 임신 7개월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28주에 갔다 왔으면 다음번 언제 가냐 그랬을 때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셨을 때 1번은 7개월까지니까 7개월에 갔다 왔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2번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7개월에 갔다 왔으니까 한 달에 2번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럼 언제가? 30주에 가겠죠. 그 다음에 또 32주에 가겠죠. 한 달에 2번 가니까. 그 다음에 또 34주에 가겠죠. 그죠? 또 36주에 갔어요. 그럼 36주는 몇 개월이죠? 4, 9, 36, 9개월이지. 그러니까 9개월까지는 한 달에 2번 간다고. 그런데 9개월째 갔다 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분만 때까지는 얼마마다 가요? 매주 한 번씩 갈 거야. 그럼 이제 36주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간다고요? 37주. 그 다음에 38주, 그 다음에 또 39주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유아 건강진단 기준이에요. 영유아. 자, 애들 영유아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말했어요? 분만 후 6세 미만. 6세 미만을 영유아라 그러는데 자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요 영유아 건강진단 기준이라는 거 있죠. 거기에서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진단 한번 볼까요? 모자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입니다. 자 첫 번째 신생아 있죠. 신생아는 얼마마다 간다? 수시로 가도 돼요. 신생아 때는 수시로 간다는 거. 그리고 태어나서 1살 미만일 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건강진단 얼마마다 한다? 한 달에 한 번 해요. 출생 후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런데 출생하고 나서 1년 이상 됐어. 그래서 5살까지 1살 이상부터 5살까지 이때는 좀 더 컸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됐겠죠. 그래서 가는 개월수가 좀 한참 뒤에 가요. 얼마마다 간다? 6개월마다 한 번 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임산부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기준, 신생아는 수시로, 태어나서 1살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나서 한 달 1년 뒤부터 5년까지는 5세까지는 6개월에 한 번 간다는 거. 그렇게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보시면 모자보건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좀 스킵하겠습니다. 넘어가시기도 됩니다. 자, 그러면 336페이지 보세요. 336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예전에 애들 어렸을 때 키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날 말고요. 우리가 예방접종 가거나 소아과를 갈 때는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럼 이때 모자보건수첩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모자보건수첩에 기록된 내용. 자, 기록된 내용은 눈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눈도장으로 찍으세요. 자, 이것 때는 어떻게 한다? 임산부나 영유아, 모자에 관한 수첩이니까 임산부, 영유아 애들에 대해서 인적 사항이 적혀 있겠습니다. 인적 사항 적혀 있어. 그리고 또 산전 관리는 어떻게 받고 있고 산후 관리는 어떻게 받고 있고 이렇게 산전 산후 관리에 관한 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이런 거 주의점 이런 거 있죠. 주의사항 그런 게 모자보건수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임산부, 자, 임산부가 몇 살이 아니라 언제 대상이더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했죠. 그럼 임산부나 또는 영유아에 어떤 거가 적혀 있다? 검진받은 거 있죠. 정기검진이든 종합검진이든 검진받은 거, 이런 거 모자 보건수첩에 언제 검진받았고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줄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이런 것 등도 모자 보건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예방접종이라는 거, 예방접종에 관한 것도 모자 보건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적어 본다면, 자, 모자 보건수첩에 적히는 것 중에서요, 피임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모자 보건수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피임에 관한 거는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모자의 건강을 신경 쓰는 거니까 아기를 피임을 하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피임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과 보기에 있다면 X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방접종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질문합니다. 예방접종은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예방접종은 무슨 면역이야? 일부러 주사했으니까 인공,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겨내게 하려고요.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게 예방접종 전에 하는 건지 이게 예방접종 후에 하는 건지 그런 문제 잘 묻거든요. 자, 그러면 예방접종 전에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는 거 봐봐요. 자, 예방접종 전에 하는 겁니다. 자, 접종 전날 목욕시키세요. 접종 전날은 목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접종 당일날은 목욕이 금지되겠습니다. 접종 전날은 목욕시키고 접종 당일날은 목욕을 시키지 않을게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공 능동 면역인 예방접종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넣어주는 건데 이때 넣어주는 게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을 건데 내가 혹시나 몸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면은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돼. 그래서 반드시 감염이 된 게 혹시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돼. 그 확인하는 방법은 니은에 보시면 집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와야 돼요. 측정해서 만약에 아이가 열이 나면 예방접종을 오늘 하면 더 문제가 돼. 그래서 고열이 나면 예방접종을 미룬다라는 거. 되셨죠?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디귿 청결한 의복을 입혀서 온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자, 이웃집 엄마가 예방접종 받는 아이를 다른 엄마 일하러 가니까 자기가 예방접종 시켜오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그 엄마는 대답을 못하잖아. 왜? 자기 아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런 얘기만 했어. 그럼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예진할 때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리얼에 보시면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여간하면 어지간하면 언제 한다? 오전 중에 접종합니다. 예방접종은 오후에 접종한다면 틀렸어요. 오전 중에 접종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모자 보건 수첩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만약에 그 수첩 잊어먹고 오면요 다시 집에 가서 모자 보건 수첩을 챙겨와야 돼. 그런데 오늘날은 꼭 필요하다 안 하다 꼭 필수는 아닙니다. 모자 보건 수첩을 가지고 가되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들 예방접종하는데 정신없잖아요. 정신없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예방접종 맞는 아이인지 그냥 따라온 아이인지 헷갈려. 그래서 잘못하면은 예방접종 안 해도 될 아이한테 예방접종하고 예방접종 맞아야 될 아이는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옷에 보시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어린이는 함께 데려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되시겠습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호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번만 보세요. 자, 336페이지입니다. 요점 정리 336페이지. 자, 이번에는 예방접종 전이 아니라 예방접종 후의 주의사항이에요. 후에. 그러니까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도 바로 맞자마자 집으로 귀가 안 했죠. 거기서 몇 분 앉아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접종하고 나서는요, 2, 30분 정도는 접종 기간에 머물러요. 2, 30분간은 머물러요. 그리고 귀가학원 2, 30분간 이상 없어요. 그럼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아이들 전부 다 오늘 예방접종도 했으니까 키즈 카페 데려가서 막 신나게 놀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가하고 나서도 몇 시간 정도는 관찰해야 된다. 3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자, 2, 30분간 머무르고요. 그리고 또 3시간 이상 관찰하고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그 밑에 보시면 위험에 보시면 접종하고 나서 최소 3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예방접종하고 나서는 2, 30분간 머물고 그리고 또 3시간 이상 관찰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최소 3일간은 관찰하고 하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을 삼가하라.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접종 당일날은 목욕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목욕은 언제 있어요? 접종 전날 할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고열 증상이 만약에 나타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라. 그리고 아기는 반드시 똑바로 눕혀서 재운다 라고 돼 있어요. 왜? 아기를 엎어서 재우면 아기가 혹시 뭐 질식해서 죽었는지 또는 예방접종으로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하고는 반듯하게 누워서 바로 눕혀서 재워라.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예방접종의 준수사항이라 그랬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그다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밑에 니은에 보시면 예방접종약 약품 보관 및 관리를 잘하라 그랬죠. 이때 예방접종한 약품 있죠. 이런 약품 관리는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혈청, 예방 백신, 인슐린, 간장 추출물 이런 거 2에서 5도 어디 냉암소에 보관했습니다. 2에서 5도 냉암소. 그래서 2에서 5도 냉암소 하면은 어떤 약을 보관할 때다? 혈청, 그 다음에 예방 백신, 그리고 PPD용의 결핵 알아보는 테스트 있죠. PPD 용해, 그리고 또 간에서 추출한 간장 추출물이라는 거. 자,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어디에 보관한다? 2에서 5도 냉암소에 보관한다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기억하실 것.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약병을 잘 흔들어서 사용하고 뭐 쭉쭉쭉쭉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뭐 그닥 중요한 건 없어요. 자, 모자 복원에서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그리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두 가지 구별해서 묻는 거 자주 물어볼 겁니다. 네, 되셨습니다.